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증거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 출석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집도 역에서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한 거지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 안 한 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감방 생활 어려움 토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한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바로 옆 동고령 IC 물류단지 중부 내륙 연계물류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동고령 IC 바로 옆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애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애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제트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항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임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10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궤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 잠시 후 청송군 보건의료원 이소정 건강증진 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궤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TV만 틀면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집니다. 일단 배임죄가 뭔지, 왜 폐지하자고 하는지, 왜 존치해야 하자고 하는지 이런 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배임죄 얘기가 요 근래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30일이죠.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배임죄가 뭔가요? 이 배임죄가 뭐냐면요. 타인을 위해 형법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5조 2항에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 한마디로 좀 이게 막 좀 들어오면 뭐 참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한마디로 예를 들면 고용주가 일을 시켰는데 고용주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오히려 일하는 본인의 이익을 되게 일을 하고 고용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뭐 배임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업주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네. 뭐 볼펜은 볼펜 뭐 그런 게 있겠죠. 보통이면 100원에 살 것을 이제 그쪽 사는 곳 뭐 예를 들면 문방구 이쪽 주인을 참 좋게 봐서 이거 200원 해줄게요. 이래가 2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버리는 경우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주에게는 그 물건을 사라고 지시한 사업주에게는 100원의 손해가 발생한 반면에 물건을 판 그 매도인에게는 100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직원이 오히려 사업주의 이익을 해하고 사업주가 아닌 제3자 즉 저쪽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되는데요. 거의 네. 임무에 위배되었죠. 그 배임죄. 이것이 배임죄라고 하는 아하.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을 두고 이제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라는 주장이 일각에 있는데요. 네. 그 근거는 이제 배임죄라는 게 뭐냐면 일을 시키는 사람에 대한 임무 위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임무 위배라는 그 구성 요건이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임무 위배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의 경우에는 때로는 모험적 경영을 통해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이 될 수도 있고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배임죄 조항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경영 활동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배임죄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또는 방어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그럼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 기업의 대표가 이제 동해안에 기름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제 판단을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하고 네. 거기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후일 보니까 자원이 없거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후발적으로. 결국은 기업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문제가 있죠. 아하. 그래서 이런 문제성이 사실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판례상 확립해 왔는데요. 네. 뭐냐면 즉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경영장의 광범위한 판단 재량을 충분히 인정해서 배임죄 판단에 이를 반영한다. 뭐 이렇게 하는 법리죠. 이게 이제 그 광복 이후에 배임죄가 생겨나고 배임죄를 판단하는 대법원 하급심 사례에서 수많은 이제 그런 사례를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법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판례가 누적되고 연구되어서 매우 세밀한 논리들이 정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배임죄의 임무위배라는 구성 요건에 추상적이다 이런 점은 다른 처벌 조항, 예를 들면 업무 방해죄라든지 그 외에도 국가보안법 등의 추상성에 비해서는 특히나 뭐 애매하다거나 추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임죄 때문에 기업 경영이 방해를 받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배임죄 규정이 있어야만 오히려 기업 총수나 기업 지배자, 지배 집단의 전횡적인 경영을 막고 선량한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예를 또 들이면요. 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의 총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자동차 운반 업체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를 생산한 후에 소비자들에게 운반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를 들어 통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만이면 되는데 자기 아들 기업이 이 일을 몰아주면서 한 35만 원으로 책정해서 대당 줬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하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들 회사에는 5만 원에 더 이득을 줘버렸고 회사에는 5만 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배임죄의 구조인데요. 만약에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배신적 경영 행위나 업무 수행을 형사처벌한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배임죄가 폐지되면은 뭐 이른바 말한 개미 주주라고 하죠. 소액 주주나 이제 그 소수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대기업들 같으면 주주의 지분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지배력이 없는 경영 지배를 하지 않는 다수 주주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경영에 참여를 못해서 이런 배임제 조항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일단은 변호사님은 법 전문가시잖아요. 이번 네네. 배임죄 폐지 보고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참 슬펐습니다. 슬펐다. 왜냐하면은 물론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이 배임죄가 폐지돼 버리면은 금융 기업 경제 질서 전반에 나타나는 배신적 형태죠. 즉 회사나 회사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경영자나 또는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 활동을 해버리는 경우를 이제 형사적으로 막을 수 없게 돼 버립니다. 네. 이것은 우리 경제에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파급 효과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매우 위험한 거죠. 한편 사실 배임죄가 우리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법 체계가 많이 비슷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배임죄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배임죄라는 명목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임 행위를 처벌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미국에도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런 배임죄가 선진국에는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네. 일부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지금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만일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현재 재판을 계속 중인 배임죄 피고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한 처리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법적으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면소 판결. 그렇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형벌 조항이 폐지되어 버리면은 그 죄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벌 조항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면소 판결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적과도 안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이 배임죄 추진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 보고 혹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배임죄가 지난 한 70여 년간 기업이나 관료, 기타 업무 수행인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게 그냥 배신적으로 즉 고용주나 주주나 나라나 이런 그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나 실제 일을 하는 사람 이익을 위해서 배신적인 행위를 하는 걸 막아온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그냥 형벌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경제 질서 전반을 버티고 있는 몇 가지 제명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절도죄가 있겠죠. 네. 이런 건 있는데 사기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배임죄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경제 구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판례 또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난 70년간 계속 만들어서 지금은 탄탄하게 법리가 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임죄라는 건 경제 질서의 근간을 지켜온 파수꾼 역할을 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그러면요. 70년간 진행된 배임죄에 대한 판례가 누적됐고 연구됐기 때문에 세밀한 논리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방송에서 저의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은 네. 어떤 정치인들이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로 인해서 누구가 과연 이득을 얻게 되는가 이 점을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추진한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욕적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인데 과연 기업을 위한 중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사실 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리라 믿습니다. 물론 동의하냐 아냐는 문제는 있는데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팩트일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논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요. 국가 질서, 형법 질서의 근간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검찰청도 그렇지만 배임죄 문제도 그 구조의 핵심적인 거에 하나거든요. 우리 네.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깊고 뼈대를 이루는 제도를 참 이렇게 논의도 없다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는 게 굉장히 참 저는 서글프고요. 결국 문제는 배임죄 폐지가 되면 약자 보호, 소수 주주의 보호가 약해지고
또 기업에 대해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전횡이 강해질 수 있던 지적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좀 더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 점은 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리라 저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배임죄 폐지가 정치권과 또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6시 23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청송군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청송군 보건의료원 이소정 건강증진 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송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장 이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 청송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걷기 운동 프로그램인 걸음아 날 살려라, 걷기 스탬프 챌린지,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 프로그램인 어우난,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만성질환 자가관리 교육,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군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꼽는 과제가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반영해서 추진 중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주민 요구도 조사에서 청송군의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의 1, 2순위가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관리 사업인 만큼 이 두 사업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어르신 대상의 8주간 고혈압 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과 4주간 고단교실, 그리고 2040 세대 직장인들을 위한 하트비트 2040 챌린지가 모두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또한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역 안과병원과 협력해 무료 안저검사를 지원했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신장기능검사와 당화혈색소 검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선 치매 조기 검진 확대, 환자별 맞춤형 사례 관리,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조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프로그램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또 걷기 스탬프 챌린지랑 어르신 근력 균형 운동 완성, 이른바 어운완 같은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어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먼저 걸음아 날 살려라 프로그램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하루 8,000보, 월 20일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는 모바일 걷기 챌린지고요. 네. 현재 참여 인원이 한 2,000명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걷기 스탬프 챌린지는 걷기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을별로 이건 진행이 되며 지금 현재 한 680여 명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응 어때요? 네. 어르신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요. 네. 새벽 4, 5시에도 나와서 삼삼오오 걸으실 정도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운완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 그리고 기억력 개선을 목표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과 고령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참여가 있고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을 일상으로 만드는 습관을 기르게 된 점이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의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교육이랑 치매 안심센터 운영이 군민 생활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혹시 이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나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교육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땐 다들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네. 막상 진행해보니까 혈압이나 혈당, 당화, 혈색소 수치가 확실히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고, 무엇보다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하시면서 주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 관리 사업에서는 가족 교실이나 조호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보호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인데요. 가족 돌봄 부담이 줄었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고돈마을 운영에서 이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기존에는 치매를 숨기거나 두려워했지만 현재는 보돈마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 스스로도 자신감을 되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지 강화 교실이나 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교류가 가능해진 것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큰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는 게 이게 또 체감되시니까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구강보건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헌칫솔다오 새 칫솔 줄게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네, 저희 헌칫솔다오 새 칫솔 줄게 사업은 3개월 주기로 헌칫솔을 반납하면 새 칫솔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칫솔 교환 주기 교육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칫솔을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세균 번식이 증가하고 세정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치아 건강에 역효과를 줄 수 있어서 구강 건강을 위해선 칫솔을 자주 교체해 주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9월 26일에 이렇게 받았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청송군의 세 곳 건강마을 사업이 주민 주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민 참여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네, 청송군 건강마을은 단순히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위원회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 건강 리더를 선출하고 건강 스탬프 챌린지 사업, 건강 체조교실, 주민 제안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자연히 이제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또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서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주민 참여가 실제로 주민 건강에 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생활 습관의 개선인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하기 어려운 운동이나 건강 관리도 마을 단위로 함께 하다 보니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셨을 어르신들도 모임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셨고요. 그리고 또 건강마을이 자리 잡으면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확산돼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건강 개선인데 이제 네. 또 추석 연휴잖아요. 네. 연휴 기간에 사건 사고가 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응급 상황이나 의료 서비스 공백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명절 대비 의료 체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희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그다음에 응급실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여 24시간 응급실도 운영하고요. 당직 의료기관 3개소 및 이제 휴일직 희미 약국 8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럼 명절에 또 주의를 해야 하잖아요. 어떤 점 네.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다 보면 가식하거나 평소보다 많은 양의 고기나 기름진 음식, 술 등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가식이나 가음은 소화불량,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연휴 전엔 평소에 챙겨 드시는 약이 충분한지도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네. 들어볼까요? 네네. 그리고 연휴 중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24시간 저희가 응급실을 운영하니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의료기관, 휴일직 희미 약국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송군 보건의료원 이소정 건강증진팀장과 함께 추석 잘 지내는 방법들 쭉 들어봤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임미애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난 감사합니다. 28일이죠. 임시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8%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소감 어떠세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어깨가 매우 무겁고요. 이제 이번 선거에서 당원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잘 준비해서 치러라. 이게 경북민주당의 아주 절박한 과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경북에서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깨가 무겁지만 잘 준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경북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각오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까요? 낙관할 수 없다는 이유는 늘 선거 때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가 다가오면 소위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보수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로 지역 주민들을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요? 지역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보수의 위기감을 자꾸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예.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으로 고립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칠 테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대구 경북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거에 뻔해서 그런 면에서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로 그래도 빠르게 대한민국의 경제나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좀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고 지지를 회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경북에서 평가받는 첫 번째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각오 준비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인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영남 발전특위 구성을 지시했다고요? 네네. 이거는 지난달인가요? 저희 경주에서 에이펙 대외 점검차 경주를 방문했을 때 영남발전특위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진행되다가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제가 직무대행의 직위를 내려놓고 도당위원장 선거 시기로 들어가면서 이게 잠시 중단되었는데 빠르게 다시 진행을 시킬 계획이고요. 영남발전특위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경북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출신들의 많은 이 골목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한 인재 발굴, 육성 이런 것들이 영남발전특위의 그 두 가지 큰 이렇게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꼭 하고픈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민주당이 경북에 대한 애정은 저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욕심 누구보다 크고요. 저희 민주당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역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애정을 경북 주민들께서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늘 원외였던 민주당이 이제는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 되었으니까 그 경북민주당이 지역에서 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정치 현안으로 좀 돌아와서요. 오늘 조금 전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체포가 됐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그대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 체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체포 소식은 아직 못 들었고 접하지도 못했고요. 저도 오늘 대목장이어가지고 계속 바깥에 있느라고 그거는 접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짐작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법과 유용 문제도 있었고 그 인사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대신 추석을 앞두고 이제 전격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의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게 확정됐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완전히 사라지는데 검찰청 폐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오래된 국민들의 화두였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했다면 아마 검찰청 개혁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안 되었을 텐데,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이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권력의 정치적으로 이 힘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요구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게 재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네. 이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우려할 지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게 검찰청 폐지안이 국무회의 통과가 됐지만은 이렇게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1년 뒤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1년 동안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그래도 그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잘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법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 방송이 끝나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체포가 됐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고, 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항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특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들인데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 조치들을 이렇게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집단 반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들이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고 그야말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반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했던 검사들의 그런 태도가 다시 오버랩이 되거든요. 네. 근데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검찰적 개혁의 목소리가 그런 집단 반발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산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집단 항명 이런 태도보다는 이거 사실 집단 항명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집단행위 금지 위반 그런 걸로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검사들이 관성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직 여전히 자신들에 대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국민적인 지탄의 목소리를 눈꽃만큼도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신도를 입당시켜서 문제가 됐었는데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의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도 대신 내주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오늘 제기됐거든요. 당내 어떻습니까? 태고종과 관련된 이야기. 네. 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고종에서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자신들이 그러한 일은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정치적인 이렇게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점들이 있다면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는 일이죠.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일을 했다면 국민의힘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도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거는
변함이 없으나 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보기에는 이것이 태세 전환을 위한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요, 바로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인정한 셈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김경시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희가 그 정리를 해야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일단 사실이 밝혀졌다면 저희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경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가 또 큰 행사를 맞이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까, 만남의 성사될까 다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쉽사리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만남의 성사될까요? 만약에 만남이 성사된다고 하면 경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예, 지난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던 장소가 이제 판문점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남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데 저희야 바람으로 보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기쁜 일이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북한 측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바람이 있을 뿐이지 이게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경주 에이펙이 세계 평화를 열어가는 그런 장이 되는 거여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경주 에이펙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그저께인가 그 국회의장님하고 저희 에이펙 특위위원들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예,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게 만찬장이 갑자기 변경이 됐잖아요. 예, 만찬장을 경주 박물관 그 안에 만찬장을 임시로 짓고 그곳에서 만찬을 하고 박물관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밀레종 앞에서 전체 그 에이펙에 참여한 정상들이 사진을 찍고 이런 동선들을 짰었는데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올 초부터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일단 화장실 문제와 그 조리장이 없으니까 조리한 음식을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에이펙을 경험하고 국제대회 행사를 여러 차례 치러본 부단장이 새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부단장의 그 국제대회의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선을 이렇게 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호텔로 이제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호텔의 만찬장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빼면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잘 준비되고 있고 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는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하, 차차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가본 그 가건물이 말이 가건물이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가문비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을 이후에 경제인들이 거기서 만찬을 하거나 회의장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하, 경주 에이펙 성공 개최를 기원해 보고요. 이제 추석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명절 인사 해주실까요? 돌이켜보면 2025년은 정말로 일이 많았습니다. 작년 12.3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쳤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저희 경북 입장에서는 또 최악의 산불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돌이켜보면 모두 다 힘들고 피곤한 한 해였는데요. 긴 연휴 동안에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쌓여있는 피로는
훌훌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민주당도 대구 경북 시도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